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용 로봇 산업의 관점을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수술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 중이신 큐렉소의 정성현 부사장님을 모시고 의료용 로봇 기술 발전, 제품 동향, 그리고 제도적 지원 과제에 대해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2020년 글로벌 기계 포럼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료로봇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국내하고 해외의 의료로봇 제품 현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85년도에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해서 줄곧 산업용 로봇을 약 한 30년 가까이 연구 개발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새로운 그 챌린지 사업 아이템으로 의료용 로봇을 좀 개발을 하기로 해서 서울 아산병원과 같이 개발을 하다가 2017년도에 큐렉스로 저와 같이 연구 개발하던 사람들이 이전해서 이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하고 시장 규모, 국내의 제품 현황, 그 다음에 큐렉스 로봇 재현 이런 순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CX에서는 의료용 로봇을 수술 로봇, 수술 시뮬레이터, 재활 로봇, 기타 로봇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로봇에 대해 가지고 한양대학교 이병주 교수님이 굉장히 잘 디파인을 하셨는데요. 엔도스코프, 그 다음에 CT/MR과 같은 영상 장비,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과 같은 인텔리전트 아이와 수술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트루먼트로 구성되어진 인텔리전트 핸드의 조합으로 인텔리전트 로보틱 서지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잘 디파인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재활 로봇의 예를 한번 들면은 먼저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훈련의 몰입도를 좀 증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펄스 센서를 통해 가지고 산소 포화도든지 아니면 심박수를 체크하고, EMG 건전도 센서를 통해 가지고 보행 재활 훈련 시에 근육의 활동량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족압이 중요한데, 족압을 프레셔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셔 센서와, 그리고 수술의 치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 주기적으로 충격을 주는 FE 센서, 그 다음에 관절 각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고니오미터 등 이와 같이 ICT 융합된 것이 점점점 재활이든지 의료 로봇에 첨가되는 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의료용 로봇을 도입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신 몇 분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이충택 병원의 이충택 원장님 지금 작고하셨는데요. 저분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 의료용 로봇인 무릎 수술 관절 로봇인 로보닥을 도입해 가지고 최초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한창 때 월드컵 하고 있을 때인데 저분은 저렇게 전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통상적으로 정형외과 수술을 많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내 손이 최고다고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 이충택 병원의 원장님께서는 로봇을 도입할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다빈치 로봇을 도입해서 수술을 2000년도에 하신 세브란스 병원의 이우정 교수님이신데 그때 9시 뉴스에 공중파 3사가 전부 다 일제히 그 9시 뉴스에 탑 뉴스로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MBC의 MBC 뉴스에 보면 그 이우정 교수님인데 이우정 이름도 틀리셨을 분들은 밑에 보면 수술을 전부 다 외과에서 하는데 내과 교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수술 로봇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한양대 신경외과의 척추 수술 로봇을 한 김영수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에 사업화에 성공한 로봇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미래 컴퍼니의 복강경 수술 로봇은 레보아이인데 세브란스 병원의 나군우 교수님과 같이 연구 개발을 한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큐렉소의 척추 수술 로봇을 세브란스 병원의 이성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 개발했는데 국내에서 최초일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5번째 상용화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다음은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전 세계 의료로봇 시장은 약 336억 불로 우리 돈으로 약 한 4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예측이 되고 재활 로봇 경우는 2025년도에 64억 불로 우리 돈 약 7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예측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연평균 한 20% 이상의 고도로 성장하는 새로운 사업 분야입니다. 로봇의 적용점 분야별로 좀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부분은 역시 복강경 수술 로봇이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그 다음에 조제 분야 그리고 신경외과 분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복강경 수술이 다빈치가 아주 절대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한 50%는 다 다빈치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각 분야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머지않아서 복강경 저 부분은 정형외과든지 신경외과가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비율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의료용 로봇의 가장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요. 로봇을 판매하는 것은 일회용이고 그 다음에 그 로봇을 판매한 뒤에 지속적으로 수술 도구든지 아니면은 액세서리를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로봇과 인스트루먼트가 약 3대 7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의료용 로봇 분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소모품, 디스포저블 부분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을 보면은 북미가 전체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미와 유럽을 합치면 전체 세계 시장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드시 의료로봇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저 북미와 유럽 쪽으로 진출해야 되나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FDA와 CE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제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으로 현재 사업화된 의료용 로봇을 좀 리스트를 이렇게 사진을 모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의료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약 한 50개 정도, 50여 회사가 됩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의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2025년도 불과 앞으로 5년 뒤 얘기인데 5년 뒤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온 환자의
10명 중에 4.5명이 전부 다 로봇으로 수술을 받고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불과 5년 뒤 얘기지만은 수술 받는 사람 중에 절반은 다 로봇으로 수술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의료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의료용 로봇가 큐렉소, 미래컴퍼니, 고영테크놀로지 3개사가 있습니다. 이 의료로봇 분야에 있는 회사는 물론 전문 회사이기는 하지만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중견 또는 좀 중소기업들이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척추 로봇, 보행 제한 로봇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료 로봇들을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미래 컴퍼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복강면 수술 로봇, 고용 테크놀로지는 내증이 로봇들을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이저 플레이어입니다. 메이저 플레이어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 그다음에 메디트로닉스의 마조, 스트라이크의 마코 이 3사가 있는데 이 3사 중에서 특히 그 다빈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5,500대 정도의 로봇을 판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로봇 한 대가 평균 한 30억 정도를 하기 때문에 복강형 로봇가요 상당히 고가입니다만은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로봇만 한 16조 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로봇 특성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이 로봇이 3이고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가 7을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때까지 판매한 그 액수를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다빈치가 현재 시총이 101조 원입니다. 이것이 금방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시총이 3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빈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얼마만큼 그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는지 시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 로봇의 유명한 다빈치를 이스라엘 의사가 사용하고 있고 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빈치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의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굉장히 3D 비전으로 아주 선명히 볼 수 있다는 거하고 수술 부위의 아주 작은 부분도 정확하게 수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인스트루먼트 끝부분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다빈치 로봇이 성공한 요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복강경 수술하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그 수술 도구가 10번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0번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본차에서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작동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분야의 관절하고 척추수술 로봇인데요. 관절 수술 로봇에는 유명한 회사가 짐머,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의 듀피와 나비오가 있는데, 이 4개 회사가 전 세계의 정형외과 수술 로봇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짐머하고 스트라이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은 임플란트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인데, 이 임플란트 사업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정형외과 수술 로봇을 합병을 했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회사입니다. 아울러 척추수술 로봇은 메디트로닉스가 존슨앤존슨과 더불어 세계의 굉장히 글로벌 기업인데, 여기서 마조라고 하는 척추수술 로봇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분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코가 스트라이크가 올 10월 달에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저 마조 로봇이 한 대당 평균 죄송합니다. 마코 로봇이 한 대당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 정도를 저 마코를 스트라이크가 유수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100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렉소의 큐비스 조인트는 올해 상반기에 CH 인허가를 받고 나서 하반기에 7월 달에 인도의 메릴이라는 인도의 가장 큰 임플란트 회사와 5년간 최소 수량으로 54대를 수출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파인 로보트인데 스파인 로보트에는 유명한 회사가 메디트로닉스하고 글로비스인데 우리 큐렉소의 큐비스 스파인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 연말에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올해 CE를 획득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한 대를 저희들이 현재 유상 판매를 해서 지금 수술을 10케이스 정도의 성공적으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 spine is an interconnected complex of bones, nerves, muscles, tendons, and 척추 ligaments, 수술 any of which can become 로봇의 굉장히 유명한 메디트로닉스의 마주와 글로비스의 엑셀시우스 제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 마조 로봇은 수술 침대 옆에서 붙여서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척추에 가장 레퍼런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Before the intra-op 3D scan is taken, the 3D marker is placed on the surgical arm using an extender. A 3D scan of the patient is taken and uploaded to the Mazorex system software. 오암을 통해 가지고 척추와 척추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다 사진을 찍습니다. CT scan. Step 2. Plan. 이렇게 사진 찍은 뒤에 바로 수술 계획을 통해 가지고 지금 좌우에 보이는 저 나사가 바로 페디컬 스크류인데 척추 측만증이나 척추 전방위증의 환자들이 척추가 어느 환자들의 척추를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수술하는 수술을 하는 나사무 수술이고요. 계획된 때대로 나사못을 삽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continues until all trajectories have been executed and implants are placed in the planned location. 다음은 보행제할 로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제할 로봇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는 두 번째 컬럼에 있는 스위스의 로코멧이라는 회사, 로코멧 로봇과 그 다음에 동일하게 스위스의 지유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로봇이 지금 재활 로봇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고 그 다음에 큐렉스의 모닝워크하고 한국의 워크봇이 있습니다. 큐렉스의 모닝워크는 현대중공업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현재 국내에 15개 정도가 현재 설치되어서 병원에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코멧이 설치되어 있는 오스트리아 어느 병원입니다. 로코멧의 저 로봇의 특징은 트레이드 미디어에서 평지를 보행하는 로봇인데 저와 같이 외골격형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서 관절, 발목과 무릎과 그다음에 이 힙 조인트를 움직여서 저와 같이 계속 보행 치료를 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 로코멧의 조금 단점이라 그런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저 치료를 준비 시간이 치료를 한 30분 하는데 준비 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에 워싱턴 DC에 있는 CNMC의 국립어린이병원에 피트킴 부원장이 설립한 액티브 서지컬 회사의 제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은 우리 몸 내에 있는 장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장에서 장 가운데에 암이 발생했을 때 현재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 이 배를 완전히 개복을 한 뒤에 이 내장을 이 수술대 위에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양쪽을 자른 뒤에 그 다음에 그 잘라내고 암 부위 잘라내고 다시 서로 이렇게 문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MIS로서 실제로 장을 끊이지 않고 수술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 자동 문합 로봇가 되겠습니다. 이 피트킴 박사가 개발한 것은 물론 안에를 복강경 수술 로봇까지 정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비전 시스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으로 문합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아주 특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로봇의 특이한 점입니다. 수술에 대한 홍보 자료인데요. 이 회사는 현재 보스턴의 CNMC에서 피트킴 박사가 별도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보스턴 회사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수술 계획을 한 뒤에 Now, the STAR system lets surgeons treat the most vulnerable patients in ways that human hands 로봇이 simply 이 can't touch. 복강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Our smart tools incorporate the dexterity of human motion with the algorithmic precision of robotic. 저와 같이 문합하는데 키넥트 센서를 통해 가지고 STAR ushers in the future of surgery to expand a surgeon's capability and capacity. It's a scalable solution. that 네, can 저게 handle 바로 특별한 anastomosis 메커니즘 and 되겠습니다. tissue closure. 다음은 제가 있는 큐렉스 로봇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렉스는 관절 지환 수술 로봇, 척수술 로봇, 보행제한 로봇을 현재 사업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관절 지환 수술 로봇은 이와 같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연골이 마모가 되는 환자에 대해 가지고 인공 임플란트를 삽입하기 위해 가지고 무릎의 뼈를 절삭하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술 절차가 이렇고요. 저희들 그 큐렉스의 큐비스 조인터 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과거에 저희들이 로보트와 달리 수술 중에 저희들이 로봇을 수술을 중단시키고 인터럴 리섹션 갭 체크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수술 계획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수술을 결국 이제 초기에 CT 촬영 통해 가지고 뼈를 어떻게 깎을 것인지에 대한 수술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 로봇이 그 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삭점의 기준점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포인트를 찍어서 정함을 통해 가지고 로봇이 뼈를 어떻게 깎아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위치 정확히 인지를 찾아냅니다. 사전에 저와 같이 무릎에 피모와 티비어 사이에 갭을 체크를 한 뒤에 저와 같이 로봇으로 절삭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큐비스 스파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비스 스파인은 척추 전방위증이든지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서 척추뼈가 어긋나 있는 환자들이 척추 유합 수술을 통해 가지고 척추를 다시 정상적으로 배열할 수 있도록 나사못을 삽입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로봇이 척추 수술할 부위를 정확하게 가이드해 주면 마지막에 페디컬 스크류는
의사가 직접 삽입하는데 밑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이 의사가 수기로 수술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저 페디컬 스크류가 바깥으로 되면은 주변에 있는 인대를 건드릴 수가 있고 또 안쪽으로 되면 중추신경계가 지나가는 저 척수를 건드릴 수 있는데 세 번째 있는 것처럼 로봇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암이 2차원인데 척추뼈는 3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하는 방법을 잠깐 화면이고요. Medical robot company Curexo has developed Cuvis Spine, which provides simple, fast, and precise surgery. Cuvis Spine is a spine surgical robot system consisting of the 저희들의 robotic 척추수 arm and the 로봇의 main 구성 console. 아이템이고요. The system introduces sophisticated software and hardware technology to guide surgical instruments or pedicle screws precisely. The system can be used with C-arm or O-arm as an intraoperative imaging device in open or percutaneous surgery. Cuvis Spine operates in a simple and flexible workflow of 4 steps. 수술 절차는 Setup, 굉장히 scan, 간단합니다. planning, 준비하고 and navigation. 그다음에 Step 1. 오암이나 Setup. C암으로서 사진을 찍고 수술 계획한 뒤에 바로 The 수술 user selects the 내비게이션 position of the robotic arm and prepares the imaging device and the accessories. The patient marker is fixed to the spine for tracking the patient's 가장 position 기준점이 되는 in real 레퍼런스 time. 마크를 먼저 부착하고 그 다음에 Target 수술 부위를 vertebraes are selected. 선택을 하고 나서 When using C-arm as an intraoperative imaging device, the source calibrator and the detector calibrator must be prepared in advance. The detector calibrator is mounted on C-arm before proceeding to scan step. Step 2. Scan. The source calibrator is attached to the end effector considering the C-arm scan direction. The source calibrator is moved to the C-arm scan area by the hand guide function. After C-arm scan, the image 네, is 저희 transmitted to the 시간이 system. The marker tracking data is 부족해서 also recorded. 시간 제가 많이 써서 바로 마무리 Registration 쪽 is 하겠습니다. completed when all radiopaque markers are 이 마지막 챕터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의료로봇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힘들고 어려웠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크게 사업을 할 때 넘어야 될 벽이 한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허가 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보험 수가입니다. 인허가를 받는데 약 준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인허가 받는 데까지 통상 2년이 걸리고 그리고 만약에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은 또 1년,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허가 하는 데만 하더라도 2년 내지 한 3년, 4년이 걸릴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을 다 끝나고 나서 굉장히 넘기 어려운 벽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보험 수가입니다. 국내에 의료 로봇 사업을, 의료 장비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수가를 이제 인허가 식약처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수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심평원에서 보험 수가를 받는 데까지 또 그 기간 보험 수가를 받는 데까지만 약 한 2년 내지 한 3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인허가 제도는 노력하면은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험 수가는 대개의 경우가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보험 수가 같은 경우는 의사가 수기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복강경 수술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수술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로봇이 하는 거하고 이 수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차피 수술 아니냐? 이런 논리를 해서 수가가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첨단 로봇을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수기 수술하고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소위 첨단 의료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전혀 리스펙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 의료 로봇이든지 의료기기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이제 장기적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전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의료 로봇은 국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약처 인허가든지 아니면 심평원의 보험 수가든지 이제 굉장히 큰 장벽이 많이 있지만은 분명히 그 2026년도에 세계 시장이 40조 원이고 국내에 특히나 첨단 로봇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 수준의 의료 임상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융합하면은 분명히 세계 시장에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4세대 국가 주력 사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를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산업계의 생생한 이야기에 이어 제언까지 해주신 큐렉소의 정성현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전 질의와 함께 실시간 댓글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질문을 정성현 부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술 로봇 개발 방향이 영상 장비와 결합되는 범용의 통합 로봇 시스템 개발 위주인가요? 아니면 모듈 형태의 특화된 소형 수술 로봇 위주인가요? 어느 쪽이 더 유망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대답은 수술 로봇이 도입하게 된 배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강경 수술이든지 척추 수술이든지 아니면 정형외과 수술이든 간에 수술의 흐름은 개복 수술에서 최소 침소 수술 MIS로 전반적인 추세이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가지고 등장한 것이 바로 로봇 수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수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수술에 비해서 정확성과 정밀성, 그 다음에 유니폼한 수술의 결과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수술 전에 MR, CT 또는 C안 등 같이 영상 장비를 통해 가지고 수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중간에 수술 그 부위가 혹시 흔들리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간섭에 의해서 수술 부위 타겟이 변화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실시간 OTS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수술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로봇이 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영상 장비나 그 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로봇 시스템이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소형의 모듈화된 그런 아이템은 한 예로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위 내시경 검사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위 내시경 가지고 때로는 시술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이 특정한 부위에 사용되는 그런 소위 모듈화된 그런 시술 진단 장비는 좀 상대적으로 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일어날 아이템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상 장비와 로봇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계속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사업 구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